그래 날씨가 좀 풀렸죠. 예, 다행입니다. 날씨는 풀렸는데 여러분도 실력이 풀려야 될 건데 아직 엄돈설한입니다. 자, 그래도 살은만 풀리면 합격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다행입니까? 60점 아닙니까? 그죠? 60점은 반에다가 4문제만 더 맞추면 되니까 몰라도 괜찮습니다. 합격한 사람 물어봐도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래도 돈 잘 벌고 있으니까 걱정 마십시오. 그냥 모르는 걸 오면 그날 2번 버스 타면 2번 치고 1번 버스 타고 왔으면 1번 치고 이렇게 해도 합격합니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합격합니다. 그래도 남들 보기에는 합격했다 말하기 위해서는 뭔가 열심히 노력한 처럼 보여야 합격이 그게 영광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것처럼 한다 생각하고 가시면 됩니다. 그냥 왔다 갔다 이렇게 하고 3월달, 4월달 되면 시험을 치기 시작합니다. 시험을 치면 점수가 쫙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때부터 진짜 공부합니다. 왜냐? 옆에 사람하고 이제 비교가 됩니다. 그렇게 사람이 비교를 하지 않으면 잘 노력을 안 해요. 이래도 되는가 보다 하는지만 딱 점수 나오기 시작하면 60점하고 40점은 밥을 같이 안 먹습니다. 그리고 어제까지 친했는데 안 친합니다. 이제는 60점은 60점끼리 놀고 70점하고 40점은 오줌도 같은 방향을 안 놉니다. 레벨이 틀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유유상종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점수가 높게 놓으면 카운트에서 뭘 부탁해도 잘 들어주는데 점수도 안 나오는 게 카운트에서 뭐라고 하면 뭐라고 진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는 모든 걸 가지고 점수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때 되면 열심히 공부합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 4월달 처음 시면 몇 점이 나오느냐? 평균 점수가 27.5 정도 나옵니다. 대부분 27.5에서 30점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사람들이 다 합격합니다. 그러니까 4월달까지 가봤자 여러분 성적이 시험 치면 30점을 왔다 갔다 한다는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르더라도 계속해서 보면 나중에 저절로 알게 되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오늘 저번 주 3월달, 2월달 마지막 걸 내가 잠시 268페이지 한다고 그랬죠. 예, 임차권 양도 전대입니다. 자, 양도와 전대는 뭐가 차이 있느냐? 양도는 뭐가 양도입니까? 요거밖에 없습니다. 각화할 사이 임대차 계약을 했어요. 그 임차인이 자기가 갖고 있던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겁니다. 이렇게 동일성을 유지하고 다른 사람이 양도하고 그럼 이 사람이 새로운 뭐가 된다? 임차인이 됩니다. 그럼 종전 임차인의 임차권은 어떻게 된다? 소멸되죠. 이걸 뭐란다? 임차권 양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누가 양도해 주는 겁니까? 임차인이죠. 그래서 임차인이 여기서는 뭐 된다? 양도인. 받는 사람은 양수인이 되는 겁니다. 그 양수인이 새로운 임차인이 되는 걸 임차권 양도라고 합니다. 근데 전차권은 뭐냐? 전대는 뭐냐? 갑과할 사이 임대차 계약을 창비를 합니다. 그럼 이 사람이 임차인을 맞아요. 근데 이 임차인이 요 건물을 다시 또 다른 사람에게 또 임대를 주는 겁니다. 그걸 뭐란다? 전대한다고 합니다. 그럼 요 사람을 뭐라고? 전차인이라고 합니다. 그럼 임차인이 뭐가 된다? 전대인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요 임차인의 임차권은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까? 안 갖고 있습니까? 있습니다. 있고 다시 다른 사람에게 또 임대를 주는 겁니다. 여기는 임차권 자체가 소멸되고 다른 사람이 넘겨주는 거. 여기는 임차권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다시 다른 사람에게 또 임대 주는 겁니다. 그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5년간 임차를 했는데 지방 출장을 가게 됐다. 근데 주인하고 기간은 5년 했다. 그럼 주인한테 물어보고 이걸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전대를 해줄 수 없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나는 2년간 출장하니까 2년간만 다른 사람에게 다시 빌려주고 2년 지나고 다시 또 내가 계속 뭐라고? 임차권자로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게 임차권 양도와 전대입니다. 그러면 양도 양수 당사자는 누굽니까? 임차인과 양수인이죠.
그러면 전대차계약의 당사자 누구다고? 을과 병이입니다. 즉 이 임대인은 양도 전대에 전혀 관여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당사자가 아닙니다. 이 갑은 전혀 당사자가 아닙니다. 누가 누구 사이라고? 을과 병 사이 양도 전대합니다. 이렇게 양도와 전대는 차이가 있는데 법리적으로 차이가 있냐? 없습니다. 양도나 전대나 똑같이 취급합니다. 그래서 그냥 어느 한쪽만 하면 양도는 전대할 때 전대를 양도로 고쳐가지고 문제 풀면 되기 때문에 둘 중에 뭐만 하면 된다고? 하나만 하면 됩니다. 양도나 전대 중 하나만 하면 됩니다. 그럼 양도 전대를 마음대로 하면 될까 안 될까요? 여러분이 주인인 내 임차인이 내 마음, 내 허락도 없이 다른 사람에게 임대 주거나 양도하고 나가면 좋아 안 좋아? 그래서 법조문 6이고 외우기도 쉽습니다. 629조를 보면 임차인은 임대인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 안 됩니다. 만일 했다. 그럼 이 항이 뭐로 되어 있다?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동의 얻지 않고 하는 것을 무단양도 전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크게 지금부터 뭘 배우느냐? 동의 있는 양도 전대, 무단양도 전대를 배웁니다. 그런데 둘 중에 하나만 보면 된다 했죠. 양도든 전대든 하나만 보면 됩니다. 첫 번째 먼저 무단양도를 봅니다. 무단 전대를 보는 겁니다. 시험에 나올 때는 무단 양도나 전대나 똑같다 그랬어요. 근데 전대 나올 때는 참 전대차가 많이 나오지 양도는 잘 나오지를 않습니다. 자, 그래서 갑과 을 사이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럼 이 사람이 임차인입니다. 그 임차권자가 임대인 뭐 없이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대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사람이 전대인이 되니까 전차인이죠. 그러면 시험 문제 이 사람은 전차인인데 이 사람은 임차권자 하기도 하고 뭐로 시험이 나온다? 전대인 이렇게 나옵니다. 임차인이 뭐라 된다? 전대인이 되는 거죠. 그럼 이 세 사람 관계를 칼포는데 첫 번째 을과 병의 관계입니다. 즉 전대인과 전차인 사이에 이 첫 번째 요 전대차 계약은 유효일까요? 무효일까요? 이게 항상 먼저 나옵니다. 전대차 계약은 유효다 무효다? 타인 권리 매매도 유효이기 때문에 무단양도 전대다 해서 전대차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요건 뭐 된다? 유효입니다. 따라서 갑은 병에게 목적물을 인도해주고 용도에 맞게 사용 수익하게 해줘야 되고 병은 을에게 차임을 지급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됩니다. 똑같은 권리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양도 전대차 계약은 유효입니다. 유효니까 병은 을에게 차임 지급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되고 을은 병에게 용도에 맞게 제공해 줄 의무가 있는 겁니다. 두 사람 사이에 그냥 임대차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효하게 성립한다. 두 번째, 다만 이 전차권을 가지고 누구한테 대항 못한다? 갑에게는 대항 못합니다. 따라서 이 을은 병에게 용도에 맞게 제공해 줘야 되니까 누구의 동의를 받아줘야 된다? 갑의 동의 얻어줄 채무를 부담하는 겁니다. 동의 얻어줄 채무를 부담할 뿐이지 무단 전대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동의 못 얻어줬다. 그럴 때는 담보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동의 얻어줄 담보 책임을 부담할 뿐이지 무단 양도 전대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요게 유효다.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갑과 을 사이는 어떻게 되느냐? 갑과 을 사이는 방금 유기구조를 위반했죠. 따라서 임대차 계약을 뭐 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자, 해지하야 한답니까? 할 수 있다는 겁니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해지 안 할 수도 있죠. 그럼 해지 안 하면 두 사람 사이 임대차는 유효게 무효게? 그대로 유효잖아요. 그럼 갑은 여전히 을에게 차임 청구할 수 있게 없게? 있습니다. 똑같이 차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지하면 종료가 되지만 해지하지 않으면 갑과 을의 임대차는 그대로 유효합니다. 을과 병 사이는 관계없이 갑과 을의 임대차는 그대로 유효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갑과 병 사이 문제죠. 병이 지금 목적물을 점유하는데 갑의 입장에서는 병은 점유할 정당한 근거가 전차권이죠. 그러나 동의 없는 전차권이기 때문에 이 전차권은 병에게 갑에게 대항 못합니다. 즉 갑의 입장에서는 병은 점유할 정당한 권한이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따라서 이 병의 점유는 무슨 점유다? 불법 점유가 됩니다. 갑의 입장에서는 무슨 점유라고? 불법 점유가 됩니다. 따라서 당연히
무슨 청구 들어간다? 반환 청구 들어가는 겁니다. 자, 반환 청구 들어가는데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지 않았는 한은 두 사람 사이 임대차는 유효죠. 그럼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인도해 줄 의무가 있으니까 반환하되 누구한테 반할 것을 청구해야 된다? 을에게 반할 것을 청구합니다. 즉, 왜 당신이 내 건물을 점유하느냐? 을에게 건물을 명대주고 나가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누구한테 반할 것을? 을에게. 다만 을이 반환받기 거부하거나 반환받을 수 없을 때만 자기에게 반할 것을 청구합니다. 먼저 누구한테 반할 것을 청구한다고? 을에게. 임차인에게 양도할 걸 청구하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269페이지 가로 2번 임대인 양수인 전차인 관계에서 동그라미 2번을 보면 임대인이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기 전에는 직접 임차인에게 반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되겠습니까? 해지하기 전에는, 해지한 후에는 직접 자신에게 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직접 점유자인 누구한테 반할 것을?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지 않으면 누구한테 반할 것을? 거기 써놨잖아. 직접 점유자인 임차인에게 반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해지했을 때는 자기에게 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먼저 누구한테 반할 것을 청구해야 된다고? 을에게. 직접 점유자인 을에게 반할 것을 청구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지 않더라도 이 병의 점유는 불법 점유니까 불법 행위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네?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느냐?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지 않으면 갑은 을에게 여전히 차임 청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리고 임대차 계약 또한은 어차피 임대인은 목적물을 점유하지 못하니까 갑의 입장에서는 손해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는 청구 못한다? 손해배상 청구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 두 개가 정답이 나올 확률이 많아요. 손해배상 청구 못한다. 이 전대차 계약은 유효다.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파란 글씨로 나와 있죠. 해지하기 전에는 뭘 청구 못한다?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되겠습니까? 자, 요게 무단양도전대입니다. 무단양도전대입니다. 자, 조금 복잡한 동의 있는 전대들 합니다. 여러분, 동의 있는 양도는 잘 시험에 안 나옵니다. 뒤로 넘겨보면 동의 있는 전대 나오죠. 양도든 전대든 하나만 하면 됩니다. 법률 관계는 똑같아요. 자,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갑과 을 사이에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고 요 임대인 동의를 받아서 을에게 병이 전대를 해주는 겁니다. 을이 병에게. 자, 요 사람은 당연히 전차인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을과 병 사이입니다. 을과 병 사이는 두 사람이 전대차 계약 했겠죠? 그럼 그 계약 내용대로 따릅니다. 따라서 두 사람의 계약 내용대로 그대로 효력이 어떻게 된다? 발생합니다. 그럼 을은 병에게 용도에 맞게 제공해 줘야 된다, 안 해줘야 된다? 해줘야 되고, 병은 을에게 차임 지급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됩니다. 만일 이기 연차면 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배웠던 임대차에서의 모든 권리무가 두 사람에게 그대로 인정됩니다. 병은 선관주의 의무가 있고 을은 수선 유지 의무가 있고 그렇습니다. 똑같아요. 차임 증감 증권 다 똑같습니다. 일반인 똑같이 인정됩니다. 그래서 그걸 일단 을과 병 사이는 두 사람 계약 내용대로 그대로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270페이지 보니까 1번 보니까 아무것도 없죠. 임차인과 전차인 상가 그냥 계약 내용에 따라 결정된다. 이러고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두 사람 사이의 계약 내용에 따라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두 번째 갑과 을 사이입니다. 갑과 을 사이도 계약은 그대로 유지된다, 안 된다? 유지됩니다. 따라서 동의에 따라서 임차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니까 여전히 차임 청구할 수 있게 없게 있습니다. 차임 청구하고 이기 차임 염차하면 해지할 수 있게 없게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갑과 을 사이의 관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래서 1번 임대인과 임대인이란다. 그게 3번 보니까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관계 나있죠.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안다 돼 있을 겁니다. 그냥 두 사람 사이의 계약이 그대로 유효하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1번, 2번 썼지만 실제로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종전대로 계약이 그대로 유지되는 겁니다. 문제는 이제 갑과 병 사이 문제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동의만 해줬지 갑과 병은 직접 계약한 적이 없죠. 그럼 두 사람 사이 원래 법률 관계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너무나 법률 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 민법은 두 가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갑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있어요. 두 번째, 병을 보호하는 규정. 이렇게 특별 규정이 있습니다. 원래는 두 사람 사이에 법률 관계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도장 찍은 적이 없잖아요. 없는데 우리 민법은 특별히 갑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 병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 특별 규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갑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민법은 뭐라 되냐? 지금 비록 동의했지만 병은 누구의 건물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갑이죠. 그래서 요 병은 갑에게 원래는 두 사람 사이에 전혀 도장 찍은 적 없지만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직접 뭘 부담한다? 의무를 부담한다. 딱 이렇게 규정을 해놨어요. 직접 뭘 부담한다? 의무를 부담한다. 요 조문 자체를 외우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270페이지 2번 임대인과 임차인 관계 동그라미 1번 보니까 전차인은 전차인은 직접 임대인에 대해서 의무를 부담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되겠습니까? 직접 뭘 부담한다고?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대차 기간 동안에 배웠던 임차인의 의무 있죠? 그 모든 의무가 다 인정됩니다. 선관주 의무부터 시작해서 통제 의무부터 시작해서 다 인정됩니다. 그런데 병은 갑에게 비용 청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예? 비용 청구할 필요비익비, 병이 필요비익비 투입했을 때 갑에게 필요비익비 청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여러분 두 사람 사이엔 법률 관계 없다 그래서요. 병의 입장에서는 주인이 누구라고? 어린이집 갑은 아닙니다. 따라서 갑은 병에게 직접 의무 부담 안 합니다. 갑은 병에게 의무를 부담 안 해요. 병은 갑에게 뭘 부담한다? 의무. 여기 뭐만 부담한다 되어 있죠? 의무를 부담한다고 되어 있지 권리를 취득한다는 말은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뭐만 부담한다고? 의무만 부담하지 권리는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병은 갑에게 비용 청구 이런 거 안 됩니다. 비용은 누구한테 청구해야 된다? 자기 주인인 을한테 청구합니다. 왜냐? 을이 수선 의무를 지지 갑이 병에게 수선 의무를 직접 부담하는 거 아닙니다. 뭐만 부담한다고? 의무만 부담하는 겁니다. 직접 의무를 부담한다. 그 의무가 목적물 보관 의무, 목적물 반환 의무, 차임 지급 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게 가장 의무 중에 큰 게 뭡니까? 차임이죠. 그래서 병은 갑에게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어 없어요? 있습니다. 따라서 갑은 을에게 뭘 청구할 수 있다? 차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누가? 갑이 누구한테? 병에게. 따라서 갑은 을에게도 차임 청구할 수 있고 누구한테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갑은 을에게도 차임 청구할 수 있고 병에게도 차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요 규정 때문에. 그럴 때 병은 차임 지급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법조문에 갑이 병에게 차임을 청구하는 경우 병은 을에게 차임 지급으로 갑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조문 자체가 시험에 나오니까 잘 기억하십시오. 자, 그게 2번을 봅니다. 전차인은 전대인에 대한 차임 지급으로 임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조문 자체가 잘 나오니까 기억하세요. 누구는? 전차인은 전대인에 대한 차임 지급으로 임대인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아니 병도 분명히 을에게 차임을 지급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되잖아. 그런데 을에게 지급하더라도 갑에게 대항 못하면 이중 지급해야 되냐? 이웃가울이 되잖아요. 자기도 을에게 차임 지급 안 하면 이견 참여 해제할 수 있는데 그런데 갑에게 대항 못하면 이중 지급해야 되냐? 안 그렇습니다. 이럴 때 판례가 말하기를 대항할 수 없는 것은 전대차 계약을 기준으로 차임 지급 시기가 도래되기 전에 지급했을 때 차임 지급 시 도래 전에 지급했을 때는 대항하지 못한다 라고 판례가 나온 겁니다. 방금 위에 했던 거는 법조문이고 요거는 판례 내용입니다. 그런데 판례보다 뭐가 많이 나온다고? 요 법조문이 많이 나오니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전차인은 전대인에 대한 차임 지급으로 임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예컨대
두 사람 사이에 차임 지급 시기를 15일 날 하기로 약정했어요. 그런데 갑이 병에게 15일 날 자 차임 지급합시오, 차임 주세요라고 말하니까 병이 하네 말해 어머 을이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5일 날 미리 지급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언제 지급했다고? 5일 날 지급했다. 차임 지급 시가 도래되기 전에 지급했잖아. 그럴 때는 갑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럼 만일 15일이 됐다. 그럴 때 병은 을에게 차임 지급해도 돼? 안 돼? 됩니다. 그때는 괜찮습니다. 차임 지급 시가 도래했을 때는 지급해도 돼요. 그 전에 지급했을 때는 대항하지 못한다. 이 뜻입니다. 오케이? 요게 판례의 기능을 했습니다. 요게 그래서 무조건 동의 있는 전대 나오면 무조건 이거 물어보는 겁니다. 자, 다음에 전차인을 보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첫 번째, 동의 있는 전대이기 때문에 원래 임대차가 소멸되면 전차권도 소멸됩니다. 목건과 차권 사이니까. 그러나 동의했기 때문에 이제는 갑과 을이 합의로 임대차를 종료시키더라도 전차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소멸 안 합니다. 소멸 안 합니다. 왜 안 한다? 동의했기 때문에. 그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4번 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규정 나옵니까? 동그라미 1번 파란 글씨로 합의로 종료한 때도 전차권의 권리는 전차인의 권리는 소멸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동의했기 때문에 동의해서 안심하고 전대를 들어갔는데 두 사람이 합의해가지고 임대차를 소멸시키고 전차권을 소멸시킨다는 것은 전차인 씨를 너무 불안하게 하기 때문에 못하게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만일 갑과 을 사이에 기간 약정이 없는 임대차입니다. 기간 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러나 해지 통과 6개월 되면 임차권 소멸되죠. 임차권 소멸되면 전차권도 소멸됩니다. 그러나 이 전차 입장에서는 소멸 통과했는지 아닌지 모르잖아. 그래서 이 경우 갑이 을에게 해지 통과할 때는 누구한테도 통지해 줘야 된다? 병에게도 해지 통과를 해줘야 돼요. 통보받은 날로부터 매달 6월에 되어 전차권도 소멸합니다. 그래서 임대차 해지할 때는 임차인에게만 해지 통보해서는 안 되고 누구한테 해줘야 된다? 전차인에게도 해지 통보해 줘야 됩니다. 단 판례가 하나 나와 있어요. 뭐가 나와 있냐? 만일 을이 차임을 연체했어요. 이렇게 차임 연체로 해지할 때는 전차인에게 통지할 필요 없습니다. 이럴 때는 통지하지 않더라도 임차권이 소멸되면 전차권도 소멸됩니다. 요게 판례고 한번 시험에 2번가 나왔습니다. 원래는 해지 통보해 줘야 되는데 차임 연체로 해지할 때는 통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되겠습니까? 차임 연체로 해지할 때는 통지할 필요 없다. 270페이지 왼쪽 참고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 참고 보면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개에 달함으로써 임대차를 해지할 경우에는 전차인에게 통지하지 않더라도 대항할 수 있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차임 연체로 해지할 때는 통지할 필요 없습니다. 다음에 동의 있는 전대이기 때문에 이 전차인에게도 지상물 매수청권, 부속물 매수청권 인정해 줍니다. 매수청권 다 인정해 줍니다. 다음에 하나 더 볼게. 전대차 기간이 만료되면 이 전차인은 목적물을 누구한테 반환해 줘야 됩니까? 자기 주인 을에게 반환해야 되겠죠. 그런데 임대차, 전대차 모두 만료됐다. 그럴 때는 병은 을에게 반환해도 누구한테 반환해야 된다? 합에게 반환해도 자기 반환하면 소멸됩니다. 누구한테 반환해도 된다고? 임대인에게 반환해도 됩니다. 임대차, 전대차 모두가 종료됐을 때는 누구한테 반환해도 된다고? 임대인에게 반환해도 자기 채무는 면하게 되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이런 무단 양도 전대는 부속물 매수청권, 지상물 매수청권 없습니다. 동의 있는 전대 때만 부속물 아니면 지상물 매수청권이 인정되는 겁니다. 동의 있을 때만 해당됩니다. 되겠습니까? 자, 272페이지. 그게 예상 문제가 동의 얻어 전대했다 나옵니다. 그럴 때 항상 물어보는 게 기억. 병은 직접 갑에게 차임 지급 의무를 부담한다. 맞아, 틀려? 직접 의무 부담한다니까, 맞다니까.
모든 의무를 다 부담은 직접 의무를 부담한다니까 임차인이 갖고 있던 의무를 전차인이 다 부담하는 겁니다. 법조문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니은 임대차와 전대차 모두 만료됐다. 그럴 때 병은 건물을 가백에 직접 명도해도 건물 명도물 어떻게 된다? 면하게 됩니다. 원래는 누구한테 반환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때는 가백에 반환해도 된다는 겁니다. 임대차, 전대차 모두가 만료됐을 때는 그렇습니다. 디귿 임대차 계약이 해지 통고로 종료되는 경우 누구한테도 통지해줘야 된다? 병에게. 병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지 않으면 병에게 대항할 수 없다. 되겠습니까? 이 이야기입니다. 뭐 별로 문제 없죠? 요게 전대차입니다. 동의 있는 전대 이게 좀 어렵습니다. 그래도 시험이 나올 때는 동의 있는 전대가 많겠죠. 무단 전대하는 사람이 계세요? 주인은 허락 없이 전대전은 잘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법률 관계가 여기서 복잡기 때문에 판례도 많고 그렇습니다. 야간 동의 있는 무단 전대든 아니면 동의 있는 전대든 한 문제가 나올 확률은 많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임대차 이야기입니다. 임대차. 자, 그럼 이제 제가 3월달 첫 수업이 284페이지 주택임대차 보호법부터 들어간다 그랬죠. 네, 거기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우리가 임대차를 배웠죠. 근데 임대차를 배웠는데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라고 따로 만들어 놨습니다. 우리 민법 임대차는 모든 임대차에 다 적용된다 했죠. 부동산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동산에도 적용됩니다. 부동산도 토지, 건물 다 적용됩니다. 건물도 주택, 상가, 창고, 사무실 다 적용됩니다. 법인이 임대차였든 자연인이 임대차였든 묻지 않습니다. 외국인이 임대차였든 묻지 않는다. 이렇게 모든 사람 모든 물건에 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그런 법을 무슨 법이라 한다? 일반법입니다. 그럼 주택임대차법 모든 임대차에 적용됩니까? 주택에만 적용됩니까? 예? 주택에만 적용되는 법 아닙니까? 이런 법을 무슨 법? 특별법이라고 합니다. 이런 법을 특별법이라고 합니다. 그럼 특별법과 일반법이 있을 때는 무슨 법이 먼저 적용된다? 특별법. 그러려고 특별법 늘어났지 않습니까? 따라서 주택에 임대차 들어가면 여러분은 먼저 무슨 법 적용을 받는다고? 주택임대차 보호법 적용받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상가에 들어가면 무슨 법 먼저 적용된다?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먼저 적용됩니다. 자, 그럼 물어봅니다. 주택도 차임이 이기연차하면 해지할 수 있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이기차임 연차하면 해지할 수 있습니다. 상가는 3기입니다. 그럼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이기차임 연차하면 해지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눈치 보니까 없으니까 내가 물어보잖아요. 있으면 안 물어봤잖아.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시험에 주택 이기 연차하면 차임 연차하면 해지할 수 있다 나왔습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일반법과 특별법이 있을 때 법 내용이 같으면 법을 새로 만들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용이 같은데 법을 왜 새로 만듭니까? 그럼 특별법을 만들 때는 일반법과 다르게 하려고 특별을 만들었잖아. 내용이 똑같으면 법을 새로 만들 필요가 없다니까. 그래서 특별법은 일반법과 다를 때만 법을 만듭니다. 그러면 일반법과 똑같을 때는 법을 만들지 않습니다. 즉 특별법에 따로 규정이 없으면 무슨 법 적용받는다? 일반법 적용받습니다. 되겠습니까? 따라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특별히 따로 규정이 없으면 무슨 법 적용받는다? 민법 적용받습니다. 그래서 민법에 이기연차하면 해지할 수 있다는 게 주택임대차에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그래 판결이 나오는 겁니다. 주택임대차는 부속물 매수청권 이런 거 없어요. 그런 규정 없습니다. 왜냐고? 똑같은 거니까. 이해되겠습니까? 선관주의무 하라, 유지수선 의무를 하라 그런 말 없어. 왜냐고? 내용이 똑같으니까. 내용이 똑같아. 그렇다고 수선 의무가 없습니까? 있다니까. 법조문에 없다는 것은 어디에 규정되어 있다고? 민법에 그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번 시간에 했던 임대차에 관한 규정이 주택임대차도 다 적용됩니다. 그럼 주택임대차 민법과 다르게 규정된 게 몇 개 있겠죠. 그럼 우리는 뭐만 보면 되느냐, 민법과 다르게 규정된 것만 보면 되는 겁니다. 그게 주택임대차법에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몇 가지가 다르냐, 첫 번째 적용이 틀립니다. 두 번째 존속기간이 다릅니다. 여기는 존속기간, 임차권 등기명령까지, 갱신까지 다 포함합니다. 다음에 대항력을 인정하는 게 완전히 틀립니다. 다음에 민법에는 전혀 없는 제도가 우선변제 제도가 있어요. 우선변제 받는 제도가 있습니다. 다음에 보증금이 일정 이하인 소액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증금 최우선 변제를 흔히 말할 때 소액 최우선 변제라고 합니다. 이게 다 민법에 없는 규정입니다. 다음에 임대차가 종료됐을 때 임차인의 거주 이전의 자유를 위해서 만드는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가 있어요. 다음에 마지막으로 임차권 승계가 들어옵니다. 우리 민법 상속과는 다르게 승계를 인정해 줍니다. 예컨대 우리 민법은 사실로는 있는 자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그러나 임차권 승계는 인정해 줍니다. 이렇게 7가지가 다른 겁니다. 요게 우리 민법 규정과 달라요. 그것만 딱 규정되어 있다. 그 중에서 우리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뭐가 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 여기서 사령이 나오는 겁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는 거의 사령 문제가 나온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적용부터 봅니다. 284페이지 보니까, 자, 다음 주부터는 제가 요약집 몇 페이지 할 겁니다. 오늘은 기본서만 갖고 계신 분이 많아가지고 내가 기본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요약집에는 기본서에 빠지는 판례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판례만 하더라도 충분합니다. 여러분, 요약집 그게 보기보다 굉장히 잘 되어 있는 요약집입니다. 그 한 권 하게 되면 민법이 아무리 시험을 이렇게 나오더라도 90점 정도는 확보할 수 있습니다. 무시하는 듯한 눈빛이 보이는데 선비한테 다 물어보십시오. 거기에 빠뜨린 거 별로 없습니다. 그거 다 머리 안고 가기가 힘듭니다. 그 요약집이 되어 있으니까 짤막짤막하게 나와서 그렇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판례도 거기에 빠진 판례를 톡 공부할 필요 없습니다. 거기에 있는 판례만 잘해도 충분합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굉장히 잘, 나중에 보면 이 감탄스럽게 잘 됩니다. 그거. 자, 먼저 인적 범위입니다. 주거는 잠을 자는 거죠. 그럼 당연히 누구한테만 적용되게? 자연인입니다. 자연이기만 법인, 외국인도 적용되게 안 되게? 적용됩니다. 그러나 법인은 적용될까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법인은 주거라는 개념이 없지 않습니까? 다만 외적으로 거기 보면 284페이지 인적 범위 원칙적으로 자연인이 보상이 되나? 자, 일정한 범위 가로 안에 뭐 되어 있습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기업, 다음에 중소기업 법원법에 따라 법인도 적용될 수 있다 되어 있죠. 그냥 그런 것만 보지 말고 그냥 원칙적으로는 법인은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되집니다. 법인 중에 외적으로 적용되는 게 뭐가 있다고? 한국토지주택공사, 다음에 지방공사, 중소기업법에 한 중소기업 법인, 이렇게만 아시면 됩니다. 그런 거는 외적으로 적용되는구나. 자, 갑이 임대인입니다. 근데 A 중소기업 법인이 임대차를 했어요. 그럼 누가 임차인입니까? 법인이 임차인입니다. 그럼 이거는 주택이라도 적용 안 돼야 되겠죠. 근데 법인이 왜 주택을 임차했느냐? 법인이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소속 직원이 주용으로 주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건 법인이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자기 회사 직원에게 주기 위해서 임대차를 한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럼 누가 주민등록 신고를 해야 될까요? 법인은 주민등록이 없잖아. 원다 직원이 주민등록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임차인은 누굽니까? 법인이죠. 직원이 법인은 아니잖아. 그래 이때도 임차인이 법인입니다. 그때도 직원이 모였을 때는 주거 숙소를 위해서 구입했을 때는 이때도 이 법 적용됩니다. 이때는 법인도 적용된다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네, 그 이야기입니다. 왼쪽 보십시오. 284페이지 참고란 말이 나올 겁니다. 나옵니까?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용으로 주택을 임대했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는 법인이라도 적용되게 안 되게 적용됩니다. 오케이, 적용되는 겁니다. 자, 다른 거는 뭐 문제 없습니다. 밑에 8년 건데 지금 보지 말고 법인은 원래는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되는데 세 가지 적용된다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중에 토지주택공사 이런 건 나올 리가 없고 중소기업 법인이 언급될 수 있으니까 기억하시면 됩니다. 중소기업 법인도 적용될 수 있다. 어떨 때? 직원 숙소로 구입했을 때. 오케이? 그런 겁니다. 실제 중소기업 법인에서 외국인 노동자 있죠? 외국인 노동자 요즘은 숙소 없으면 안 옵니다. 그럼 숙소를 누가 제공해 주느냐? 회사에서. 그럼 회사가 부연금을 임차한다니까. 그 소속 직원한테 주는 겁니다. 그럴 때는 이 법 적용됩니다. 요즘 여러분 중소기업 법인에는 한국인이 별로 없습니다. 현장 건설 노동자도 다 누가 있다고? 외국인입니다. 그 외국인은 무시하고 그러면 안 돼요. 특히 뭐 우리나라 사람 좀 그런 있잖아. 뭐 외국에 열심히 우리나라 와서 열심히 공부하는 뭐 동남아이라든지 네팔 이런 사람들을 굉장히 무시하는 경향인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 때가 다 그래 살았었어요. 독일 광부로 갔을 때는 그 사람보다 더 못하게 간 겁니다. 그리고 이 30년 전에 40년 전에 아니면 우리 아버님들이 저 미국에 이런 데 뭐 갔을 때 가가 무슨 일 했겠습니까? 언어도 잘 통하지 않고 그 미국인들이 봤을 때 우리나라 사람은 그냥 뭐 동남인보다 더 못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말도 안 통하니까 저기 가서 설거지를 한다든지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였다? 닭털 뽑는 것이었어요. 닭 있잖아요. 미국 같은 데 그 닭 수요가 많기 때문에 하루 종일 앉아서 뭐라고? 닭털 뽑았다. 여기에서 대학 나와가지고 거기 가보면 그런 갈밖에 없다니까. 지금 동남아 네팔이나 동남아에서 대학 나오고 나서 우리나라 와가지고 노동자하는 사람 많잖아. 똑같은 거였어요. 그 사람들이. 그래도 그걸 열심히 해가지고 돈 벌어서 거기 가가지고 다 고국에 돌아가가지고 성공하고 그런 게 하는 겁니다. 절대로 사람을 무시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게 없으면 지금 돌아가지를 않습니다. 한 20몇 명이 20에서 한 30명 정도가 회사를 운영하는 중소기업이 있어요. 거기는 아예 외국인 노동자를 위해서 숙소를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식사도 뭐라고? 필리핀에서 뭐 좀 하는 사람, 아줌마를 식사 담당을 해가지고 음식도 다 무슨 식으로 한다고? 동남아 인마에 맡겨줍니다. 그래서 지금 김해 같은 경우에는 필리핀 사람들이 사는 상점 있죠. 그 필리핀 음식만 재료만 파는 상점이 있는데 주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필리핀입니다. 예, 지금 여러분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조그마한 회사들이 있는 그런 공단에는 우리나라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음식점도 전부 다 뭐라고? 그런 사람들 위해서 운영이 있고 모든 게 바뀌어 있습니다. 지금 세상이 완전히 바뀌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많이 바뀝니다. 그리고 몇 시간마다 마당 기도하는 사람 있죠. 그럼 기도실도 만들어주고 그래야 돼요. 그래야만이 오래 일합니다. 안 그러면 조금만 뭐라고 다른 데 돈 준다 그러면 그쪽으로 가버립니다. 원래 갈 때는 그 사람 여권 같은 걸 공장 사장이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원래는 지금 여러분 여기서 일하게 돼 있죠. 그럼 거기서 못 벗어나게 돼 있습니다. 벗어나게 되면 추방돼요. 그런데 그 사람하고 뭐 의견이 충돌에 맞다든지 이럴 때는 이제 이야기하고 나갈 수 있습니다. 신고하고 나가는데 도망 다니는 겁니다. 그래 되면 그냥 그걸 두고 뭐라고? 그 회사에 여기 온다 해가지고 뭐라고? 돈 많은데 다른 데 가죠. 그럼 원래 절차를 밟아야 되잖아. 안 밟고 간다니까. 그게 지금 뭐라고? 네, 불법 노동자입니다. 그리고 기간 만료될 때 가지도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럼 불법 노동자가 굉장히 많은 겁니다. 무조건 들어와서는 뭐라고? 조금만 돈 많이 준다더니 그쪽으로 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을 다 해놔야만이 오래 잡고 있지. 안 그러면 뭐라고? 가버립니다. 공장에는 숙련 노동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시설을 잘해둡니다. 보면 뭐 엄청나게 잘해놨어요. 그는 오니까 뭐라고? 5년, 3년 다 하고 나옵니다. 그런 사람들. 자, 그래서 이럴 때 중소기업 법인 적용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저희 처남이 중소기업을 하는데 가보면 그렇습니다. 굉장히 잘해줍니다. 근데 그 외국인 노동자를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신청을 합니다.
10명 신청하면 3명 정도 배당됩니다. 필요는 10명이 필요한데 들어오기가 뭐라고?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제 때문에 좀 더 어렵습니다. 최저임금제가 있기 때문에 외국인도 최저임금제 줘야 된다 안 줘야 된다? 예, 동등하게 적용됩니다. 그리고 싱가포르라든지 대만 같은 데는 왜 중소기업이 유지되고 있느냐? 거기는 뭐가 없습니까? 최저임금제가 없어요. 없으니까 외국인이랑은 어떻게 된다? 다이렉트로 계약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싱가포르는 가정부 중에 유명한 게 필리핀 아닙니까? 필리핀 가정부 유한데 국가끼리 계약을 맺어서 80만 원에 고용을 하게 국가끼리 맺습니다. 그럼 필리핀에 싱가포르 올 때 월 얼마 준다고? 80만 주로 계약을 하는 겁니다. 보통 60만 원 했을 막 80만 원 계약합니다. 이렇게 해서 중소기업 얘네들 데려온다니까. 우리는 얼마 줘야 된다고? 이렇게 계약을 개별적으로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최저임금제가 우리나라 국민처럼 보급되지만 지금처럼 전념을 하고 외국인 노동자가 없으면 중소기업 못 살 때는 이게 최저임금제 문제로 굉장히 곤란을 받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번에 계약할 때 거의 200만 원이 계약했잖아요. 이번에 시범 케이스로 외국인 가정부를 데려왔잖아. 근데 그 사람이 들어간 비용이 우리 입장에서는 200만 원 이상 들어간다니까. 그럼 그 사람을 가정부로 두가지고 200만 원 정도 그 사람한테 주고 내가 수익이 되려면 그 애를 봐주고 내가 직장을 할 때 200원 이상 벌어야 되잖아. 그럼 일반 가정에는 그 사실상 빚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니까. 200만 원 이상 주고 어떻게 그 사람을 돌릴 수가 있느냐고. 못 주는 것이지. 80만 원 정도 주면 가능해요. 그런 걸 제도적으로 안 나게 돼 있다니까. 참 그게 좋은 제도 같은데 이런 안 좋은 게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뭐 최저임금제를 없애다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다들 최저임금제 세우면 뭐라고? 부르주아는 이렇게 하는데 그 국가적으로 보면 이런 안 좋은 게 있는 겁니다. 그럼 점점 중소기업이 살 길이 뭐라고? 없습니다. 없죠. 대만 같은데 우리나라보다 뭐라고? 임금이 너무 낮지 않습니까? 대만은 뭐 180만 원, 120만 원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뭐 그 정도는 끔찍도 안 하지만 그런 겁니다. 자간과 요거 하나 기억하면 될 것이고 그거 외에 여러분 물적 범위 주거용 건물에만 적용됩니다. 주거용인지 아닌지는 언제 때를 기준한다? 임대차 계약 체결시를 기준합니다. 그럼 주택 전부나 일부가 일부 임대차도 적용될 것이고 거기 2번 보면 주택 일부가 비주거용으로도 적용된다 안 된다? 됩니다. 그래서 주택 일부인데 1층은 슈퍼하고 2층은 지금 가정집이다. 그럼 이 법 적용되게 안 되게? 적용됩니다. 그러나 비주거용 건물 일부를 주거용으로 사용했을 때는 적용이 안 됩니다. 주거용 건물 일부를 비용도로 사용했을 때는 적용되지만 비주거용 건물 예컨대 커피숍 한 칸에 뭐라고? 커피숍이 있습니다. 그럴 때 방 한 칸을 만들었다. 이런 거는 적용되게 안 되게? 안 됩니다. 그런 것들입니다. 이거 읽어보면 다 됩니다. 다음에 우리가 흔히 아파트들 할 때 전세들 하죠. 그 전세는 등기하는 전세라 했죠. 그걸 미등기 전세, 채권적 전세라 했습니다. 그것도 주택임대차 보호법 적용되게 안 되게? 아파트 전세들 하더라도 임대차 보호법 적용된다 안 된다? 되잖아. 그거는 전세권이 아니라 했습니다. 민법 임대차가 임대차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적용됩니다. 미등기 무후가 건물도 적용된다. 그러나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는 적용되게 안 되게? 안 됩니다. 그래서 펜션에 1박 2일 빌렸다. 펜션도 자고 자는 것 아닙니까? 주거용 건물입니다. 그렇지만 이 법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시험에 몇 번 나왔습니다. 자, 그거 읽어보면 충분히 이해되겠죠? 자,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것 존속기간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장을 넘기고 두 장을 넘겨보십시오. 290페이지, 291페이지입니다. 존속기간 나와 있습니다. 자, 존속기간은 먼저 당사자끼리 존속기간을 정한 경우도 있고 안 정한 경우도 있을 겁니다. 맞겠죠? 그럼 존속기간을 정하면 정한 대로 갑니다. 그렇지만 이거 이하로 해서는 안 된다. 최단기가 있습니다. 몇 년이다? 2년인 겁니다. 최단기 2년입니다. 그래서 2년 미만으로 정했을 때는 몇 년으로 한다? 2년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그럼 존속기간을 안 정했다. 안 정하면 몇 년입니까? 2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보십시오.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했을 때는 몇 년으로 본다? 2년으로 본다. 그런데 만일 2년으로 했을 경우 단 누구는 임차인은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을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만일 존속기가 안 정하면 그냥 2년이에요.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다 2년입니다. 그런데 정했을 때는 2년이지만 임차인은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갑과 할 사이 임대차 계약하면서 여러분 만일 임대차 계약을 3년 했어요. 자, 그럴 때 임차인은 2년 만에 방 뺀다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여러분이 주인 같으면 임대차 최초로 3년 했는데 2년 만에 방 뺀다 그러면 방 빼줍니까? 봐봐. 방금 한다 해놓고 자기가 주인이면 안 한다 그래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모순되게 생각하고 있다니까. 그럼 5년 했으면 2년 만에 방 뺄 수 있습니까? 그럼 여기 임대차 계약 법조문에 임차인은 언제든지 방 뺄 수 있다. 그렇게 쓰지 뭐하려고 이렇게 법조문 만들어놨습니까? 아니라니까. 3년이면 몇 년이라고 그냥 3년이라니까. 임대차 몇 년 했으면 3년이면 3년입니다. 임차인은 2년 만에 해지 못한다니까. 지금 몇 년 미만으로 정했을 때는 2년 미만으로 정했을 때만 법이 관여하지 2년 이상 정했을 때는 관여하지 않는다니까. 그럴 때는 계약 내용이 따르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무슨 여러분 임대차 법하면 임차인이 용가리 통배인 줄 한다니까. 자기가 주인 되면 또 그렇게 안 하면서도 꼭 이걸 볼 때는 뭐라고? 자기가 무슨 약자의 무슨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한다니까. 계약을 그렇게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면 임대차 5년 했기 때문에 5년간 장기간이기 때문에 차임을 낮게 해주세요. 보통 외국인들이 우리 건물이 있을 때는 제일동포라든지 재미동포가 우리나라 국가에 주택 갖고 있었겠죠. 그래서 자주 들어올 수 있어 없어요? 없으니까 장기 계약을 원한다니까. 그리고 수선 유지 업무도 자기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필요비 육비는 임의 규정이 이제 강행 규정이 아닌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자주 들어올 수 없으니까. 그래서 자주 들어오지 않는 대신 기간을 5년이나 한다든지 그러면 차임을 작게 해줍니다. 보통 100만 원짜리 같으면 그런 데는 80만 원밖에 안 해요. 전세도 보통 보면 4, 5천 원 싸게 해줍니다. 대신 몇 년 한다고? 5년 해주고 필요비 육비 청구 안 한다 그럽니다. 이렇게 해서 5년이라 해서 차임해 줬는데 그럼 6개월 만에 저 방 뺄 거예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말이 안 맞지 그런 거는. 그래서 법이 관여하는 거는 몇 년 이하 했을 때만 2년 이하 했을 때만 법이 관여한다고. 2년 이상일 때는 그냥 관여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임차인을 방 뺀다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주인 방 빼주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2년 만에 방 뺀다 해주지 방 빼주는지 안 빼주지. 2년 미만으로 정했을 때는 2년을 본다고. 그래서 갑과 할 사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는데 계약 기간을 1년 했어요. 1년 했을 때 자, 몇 년을 본다고? 2년을 본다. 즉 이 경우 임대인은 1년이 됐을 때 기간 만료됐으니까 임대차 계약을 종료됐으니까 반환해달라 할 수 있어 없어요? 없다 이 말입니다. 되겠습니까? 그럼 임차인은 당연히 1년 만에 나간다 할 수 있게 없게? 있습니다. 임차인은 그 약정 유효를 주장할 수 있어요. 너와 나 사이 6개월 했지 않냐? 6개월. 1년 했지 않냐? 1년 6개월 했지 않냐? 2년 6개월. 누구는 주장할 수 있다고? 임차인은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요거 주장할 수도 있지만 몇 년을 본다 했으니까 2년 주장할 수도 있는 겁니다. 결국 선택은 누가 한다고? 임차인이 선택합니다. 따라서 전세와 월세 중에서 월세를 들어간 사람 이게 임대차입니까? 임차인은 대략 몇 년을 원합니까? 실무 한 번 본 사람 없습니까? 그 실무 전혀 모르잖아. 임차인은 여러분 월세를 간다는 것은 주거와 여러분 자주 움직이는 사람이잖아요. 월세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까? 따라서 기간 몇 년을 원한다고? 임차인은 1년을 원합니다. 왜 1년을 원하게? 1년 돼서 나올 수도 있고 몇 년 돼서 2년 나올 수 있으니까 자기한테 유리한 겁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몇 년 했으면 2년 했으면 1년 만에 나간다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월세는 임차인은 될 수 있으면 1년을 원한다고. 임대인은 몇 년을 원하고? 2년을 원합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그렇게 머리가 좋은 겁니다. 벌써 1년을 하게 되면 1년도 주장할 수 있고 2년 주장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월세는 대부분 1년을 많이 원합니다. 그래도 자기가 원하면 몇 년까지 살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1년 내에서 나가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월세는 대부분 임차인은 몇 년을 원한다고?
1년을 많이 원합니다. 왜냐? 임차인은 그 1년 유예를 주장할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뭐 우리 큰아들이 만일 결혼하는데 1년 2개월 뒤에 결혼을 한다. 그래서 특별히 계약을 합니다. 몇 년 동안만 사용하기로 1년 2개월만 사용하도록 약정을 딱 합니다. 이거 약정하고 임차인 저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싸게 해줬어. 근데 1년 2개월 때 약속돼서 나가십시오. 특이하게 했습니다. 그럴 때는 나가야 된다 안 나가야 된다? 예? 특이하게 했을 때는 여러분 특이하게 뭐가 특이하기입니까? 그런 특별히 그거는 지켜야 되고 일반 약속은 안 지키고 그런 겁니까? 특별히 한 약속은 지키고 그냥 일반 약속은 안 지키고 그게 특이하기입니까? 그게 참 희한하다니까. 특이한 무슨 그냥 약정한 거지. 그냥 이렇게 약정한 거지. 그럼 이래 약정하면 뭐라 몇 년이라고 그랬습니까? 예? 1년 미만으로 약정하면 몇 년을 본다고? 2년 미만으로 약정하면. 근데 얼마로 약정했습니까? 그럼 1년 이하로 2년 이하로 약정했잖아. 그렇게 거기에 특약했다고. 그럼 몇 년을 본다고? 따라서 이런 임차인 말 믿고 임대 주면 큰일 납니다. 1년 2개월 딱 됐을 때 저는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2년 살겠습니다. 그럼 나 쫓아날 방법이 없습니다. 당신하고 나하고 약정했잖냐. 그 약정에도 소용없다고 법조문에 나와 있잖아. 2년 미만으로 약정했을 때는 2년을 본다니까. 절대로 그런 말 믿고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분쟁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때는 뭐 한다고 그냥 집을 비워두는 것밖에 없습니다. 집을 비워둬야 됩니다. 절대로 임차인 말 믿으면 안 됩니다. 이 법이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고.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임차인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절대로 임차인과 그런 특이하게 해서 안 됩니다. 100% 집니다. 소송에서 100% 적게 되어 있습니다. 자, 존속기간에 관한 겁니다. 기간을 제하지 않거나 그대로 된 겁니다. 다음에 그 하나 외우셔야 됩니다. 거기에 임대차 기간이 종료됐다. 원래 전세권 존속기간 만료되거나 지상권 존속기간 만료되면 말소등기 없이 바로 소멸합니다. 기한이 도래했기 때문에. 그런데 임대차는 특별 규정이 있어요. 임대차가 종료되더라도 보증금 받을 때까지 임대차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딱 이렇게 규정을 해놨습니다. 주택임대차하고 상가임대차 똑같은 규정입니다. 이거 외우세요. 자, 주택임대차나 상가임대차는 기간 만료되더라도 바로 소멸 안 합니다. 뭘 받을 때까지? 보증금 받을 때 임대차는 존속하는 것으로 봅니다. 지상권, 전세권은 존속기간 만료되면 바로 소멸됩니다. 여러분, 전세권의 경우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했어요. 민법 물건인 전세권. 그래도 기간 만료되면 종료되게 안 되게? 말소 등기 없이 소멸한다니까. 보증금을 전세금을 반환받았든 안 받았든 간에 기간 만료되면 바로 소멸합니다. 이해되겠습니까? 다만 보증금 받을 때까지 반환해 줄 필요 없는 동시행관계를 주장하는 것이지 전세권은 벌써 소멸됐다니까. 말소 등기 없이 바로 소멸됩니다. 했어 안 했어요? 했어. 소멸됩니다. 전세금을 반환받았든 안 받았든 소멸됩니다. 그러나 임대차, 주택임대차와 상가임대차는 보증금 받을 때까지 존속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갱신입니다. 갱신은 뭐 당사자 합의해서 갱신하면 되겠죠. 자, 우리는 그런 합의 갱신은 시험에 안 나오고 묵시득 갱신이 나옵니다. 법정 갱신, 묵시득 갱신입니다. 자, 갑과 사이에 임대차 기간이 체결되었어요. 기간 2년 했습니다. 자, 기간 2년 했는데 거기 보면 보통 기간 만료되면 임대인은 방빼라는 등 월세를 올려라는 등 이야기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되는데 이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 몇 월부터 몇 월 사이? 6월부터 2월입니다. 이제 여러분 요 6월하고 1월 또 나오고 6월 2일 나오는데 주택 임대차는 6, 2고 상가는 6, 1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렇게 합니다. 주택은 6, 2, 상가는 6, 1입니다. 6, 1입니다. 자, 그래서 임대는 6월부터 1월 사이 아무 말 하지 않고 임차인은 1월 전까지 아무 말 안 합니다. 그럼 이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두 사람 다 아무 말 안 한다는 것은 그냥 계속 살겠다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자, 여기 방금 내가 상가는
6일이나고 내가 지금 틀리고 있잖아 지금. 상가만 1월입니다. 주택은 뭐라고? 2월입니다. 자, 이렇게 2달 앞두고까지 아무 말을 한다는 것은 계속 연장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따라서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갱신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럼 기간은 몇 년을 볼까요? 그거는 민법 임대차가 그렇고 주택 임대차는 법정 갱신이 된 경우 기간은 2년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몇 년으로 본다고? 2년으로 본다. 단 임차인은 언제든지 뭐 할 수 있다? 해지 통고할 수 있습니다. 통고받은 날로부터 몇 월이 되면 3월이 되면 그 6개월 그거는 민법 임대차 할 때 그렇고 주택 임대차는 뭐라고? 3월입니다. 그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자, 법정 갱신이 되면 기간 몇 년을 본다고? 근데 임차인은 즉 세입자는 언제든지 방 뺀다 할 수 있어 없어요? 있습니다. 그럼 600개월 내에 보증금 내줘야 된다? 3개월입니다. 그래서 291페이지. 자, 2번을 보십시오. 법정 갱신이 되면 기간이 2년으로 간주된다. 되겠습니까? 그러나 임차인은 언제든지 말 수 있다? 해지 통고할 수 있고 3개월이 지나면 임대차는 소멸된다 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되겠습니까? 자, 요 법정 갱신은 또 중요했습니다. 임차인이 말 차임 이기 연체했다. 차익이 이기 연체 등 임차인의 채무 불량으로 종료됐다. 그럴 때는 뭐 안 된다? 법정 갱신 인정 안 됩니다. 그럼 말이 안 맞죠. 차임 연체 등으로 회지되는데 법정 갱신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기 차임 다하도록 차임 연차거나 그 밖에 의무를 현저 위반한 임차인에게는 법정 갱신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법이 개정돼서 하나 나온 게 있죠. 이렇게 임대차가 만료됐을 때 법정 갱신이 되면 좋은데 임대인이 갱신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럼 기간이 2년 되면 나야 되겠죠. 그럴 때 요 임차인에게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하나 줍니다. 이게 그 유명한 갱신 요건입니다. 누가 하는 겁니까? 임차인이 하는 거죠. 몇 월부터 몇 월 사이에? 주택 무조건 6이라니까. 거기 291페이지 밑에 갱신 요건이 있습니까? 거기 보면 임대차 끝나기 몇 월부터? 6월부터 2개월 전까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2개월 전까지 아저씨 다시 갱신합시다. 갱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갱신 청구에 대해서 정단이 없이 거절할 수 있게 없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2+2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한 번 들어가면 뭐라고? 4년은 살 수 있다. 이번에 법을 개정해가지고 뭐 기간 제한 없이 갱신 요구할 수 있다 가지고 문매를 맞아가지고 법이 지금 중단이 되어 있습니다. 기간 제한 없이 갱신 요구할 수 있으면 한번 남한테 임대 주면 그 내 집이 아니라는 뜻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건 굉장히 듣기는 좋아요. 모든 임차인이 다 언제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가만 보면 그래 되면 여러분 누가 임대 줄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죠. 그럼 주를 누가 주거용 건물은 그때부터는 누가 사지를 않습니다. 왜냐 어느 집이든 가가지고 뭐라고 계속 요구해가지고 영주행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달콤한 말들이 좋은 것 같아도 여러분 굉장히 사회 경제 질서를 뭐라고 해롭습니다. 지금 2+2가 됨으로써 주택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얼마나 분쟁이 많은지 모릅니다. 2+2 이게 그리고 중개업자도 뭐라고 옛날에 2년에 한 번씩 옮겼지만 지금 뭐라고 4년입니다. 그러면 이게 4년이 되는데 문제는 집을 팔고 살고가 힘든다는 겁니다. 왜 힘드냐고? 갑과 알 사이 임대차 있는데 그럼 물돈 1년 4년 확보되잖아요. 그럼 임대인 입장에는 소유자입니다. 팔고 싶어요. 그럼 실소유자 아니면 못 사잖아요. 실소유자가 뭡니까? 그 집에 사는 사람이잖아. 그럼 사는 사람이 누가 있으면 몇 년간 보호해 줘야 됩니까? 그럼 그동안 살고 팔 수가 없다는 꼴이 되잖아요. 그럼 실소유자는 투자자로 사면 되는데 투자자 사면 뭐라고? 집을 못 사게 되고 세금이 아니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실소유자는 또 살려하더라도 4년간 이 기간이 만료됐을 때 비로소 뭐라고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이게 한쪽이 있으면 한쪽이 안 좋은 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장이 뭐라고? 경직성을 유지하고 자유롭게 지금 잘 뭐라고?
우리가 말하듯이 그렇게 잘 원활히 움직이질 않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갱신 요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까 없을까요? 정단 이유 없이는 거절할 수 없다 했잖아. 정단 이유가 있습니다. 정단 이유가 있는데 이게 상가법에서 정단 이유하고 똑같기 때문에 하나만 보면 됩니다. 몇 기 연차면 해제할 수 있게, 몇 기 연체했을 때, 2기 연체했을 때는 안 됩니다. 2기 연체했을 때는 안 됩니다. 나머지는 나중에 상가하고 똑같은 거니까 상가할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 임대차하고 똑같습니다. 자, 다음에 292페이지 2형을 보십시오. 시옷 2용 상가하고 다른 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 상가는 3기고 주택은 몇 기다? 2기. 다음에 하나 있는 게 뭐가 있냐? 자, 임대차 기간 2년 만료됐어요. 만료됐는데 이 임대인이 이 집에 실거주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임대인이 실거주하고자 할 때는 거절할 수 있게 없게 있습니다. 이때 임대인은 직계존비속을 포함합니다. 그게 요게 이제 주택하고 다른 점입니다. 상가하고 다른 점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임대인이 목적 주택에 실거주하고자 할 때는 갱신 요구 거절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상가에는 없는 겁니다. 이때는 직계존비속을 포함합니다. 우리 아들이 들어올 거다. 아니면 우리 어머니 아버님이 들어올 거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럴 때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 요게 임대차 존속 기간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법정 갱신만 해였는데 지금 뭐라고? 갱신 요구까지 하나 더 들어 있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 실무할 때 너무 중요하니까 그냥 더듬더듬하자고 확실히 기억해야 됩니다. 갱신 요건이 어떻게 돼 있다는 거, 그리고 2년 미만으로 정했을 때 어떻게 역할을 한다는 거, 3년 했을 때는 그냥 3년이라는 거. 이해되겠습니까? 2년 미만으로 정했을 때만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관여합니다. 자, 요게 존속 기간에 관한 겁니다. 이거 여러분 말은 하지만 이거 뭐 너무 쉬운 겁니다. 읽어보면 계속 아는 것들이에요. 자, 이제 대학령 넘어갑니다. 여러분 책 287페이지 아니다 285페이지 갑니다. 거기에 임차권 대학령 나와 있죠. 거기 보면 몇 회 계속 여기서 나오지 않습니까? 시험은. 자, 그럼 좀 쉬었다 할게요.